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신도시 건설 계획이 실려 있습니다.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 건설한다. 7만 가구는 일산 신도시 규모와 버금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보면요. 이사 부동산 대책 후속입니다. 신규 택지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광명 시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 인접해 있죠. 가장 가까운 곳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의도의 4배 면적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출산율 0.84명 쇼크다. 한 명이 안 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나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작년 인구 첫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연 감소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출생을 앞질러 인구가 3만여 명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 0.84명 OECD, 선진국 모임이죠.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드디어 백신의 시간이 왔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가 되는 모습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전국 동시 접종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1호 접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 당뇨 환자는 맞아도 된다. 일단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청 국회에서 설전까지 벌였다. 어떤 내용을 갖고 설전을 벌였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이른바 대통령의 발언, 검찰개혁과 관련된 발언이 속도 조절을 뜻하는 건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을 더 보시면요. 커지는 레임덕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이 속도 조절 뜻을 밝혔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속도 조절이란 표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또 뭔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당 중진도 검찰개혁 속도 조절 이거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은 그런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백신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의료진 얘기인데요. 의료진 정말 고생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해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까요. 임금이 제때 지급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 이 이슈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쁜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사람들을 겨냥해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진 거잖아요. 최근에 당 그리고 청와대, 정부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이런 지적 보도가 많이 있는데 이와 연관이 된 걸까요?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눈 감고 특별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 다루는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학생 찾아 산만리.
앞서서 일명기사 때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 소개해드렸죠. 대학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백신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첫 백신 공장에서 출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일 오전 9시부터 동시 접종입니다. 시도별로 1호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9시가 되면은 동시에 접종.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어디가 1호다 이걸 따지기가 좀 모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78만 명분 보건소 등 1,900여 곳에 이송입니다. 세종 1호는 요양병원 1년차 간호사, 전 국민 하루빨리 일상 복귀하길 뭐 이런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경북 1호는 요양시설 사무직 직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도별로 1호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호 누구냐 이걸 따지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동시 접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직도 백신에 대해서 좀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설명도 좀 내놨습니다. 접종 증명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접종 부작용이 생겨서 혹시라도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땐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 땐 보상금 최대 4억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 붓기나 고열, 진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접종 전에 이런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당분간 접종 제외 대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100% 어떤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서서 키워드로 소개를 해드렸죠. 의료진들이 지금 임금체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임금체불 논란이다. 지금 대상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의사, 간호사, 조무사들. 지금 1,431명 임금체불이랍니다. 올해 1월까지요. 총 18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국에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인력 증원에 지자체별 부족이 좀 있다. 예비비 다 썼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499억 추가 편성했습니다. 신속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겁니다, 이게. 제때 안 나간 거예요, 돈이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당국의 설명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고, 다만 지자체별로 이제 예산 배정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지자체에서 현장의 의료 인력들한테 지원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좀 중점을 둔 나머지 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수, 약간 실수라는 설명 같아요. 그런데요, 그동안 이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진들, 전 국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표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굉장히 칭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요, 기본 중에 기본인 임금이 제때 지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 미리 좀 챙겼으면 안 됐던 걸까요? 가장 디테일한 건데 예. 가장 중요한 거죠. 아니 코로나19 일선에서 나온 사람들의 제일 핵심이 의사, 예. 간호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금이 제때 지불이 안 돼서 185억이나 지불이 안 됐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한 거죠. K방역 잘했다고 쓴 우리나라 홍보비가 1,200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해외 홍보, 국내 홍보하는데 1,200억 쓰면서 정작 그 고생하는 의료진들 그 임금을
1,431명 185억을 지불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럼 저는 실무진들이 이거는 정말 나사가 빠졌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은 이 정부가 어떤 재정과 관해서 거론되는 돈의 액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이상 수십조, 뭐 수백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금액을 듣다가 갑자기 185억 하니까 물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챙긴 건가요? 그렇죠. 못 챙겼다고 봐야죠. 지금 뭐 재난지원금 지금 준비되는 게 20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추경도 작년에도 많았는데 돈 예. 쓸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어디다 줘야 될지는 몰라서 예산은 편성되고 그런데 이 185억을 제대로 지불을 안 했다는 거는 정부에서 정말 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게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일부터 우리 백신 맞는데 예. 백신이 세계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102번째입니다. 저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아주 못 사는 나라 빼놓고는 예. 우리가 꼴찌예요. 102번째. 그것도 왜 그렇겠어요? 디테일한 게 부족한 거예요. 디테일한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예. 백신 주사 예. 지금 연기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보니까 사회연구소인가 보니까 45%가 제때 안 맞고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한대요. 예. 그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집단 면역이 11월이 아니라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정부 여당에서 백신 늦어진 이유가 그 안정성 검증이 안 되고 예. 외국에서는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우리가 국민을 마루타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백신 도입이 늦은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안정된데 65세 이상만 어떻게 보면 이 임상 테스트가 예.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확신이 아직 안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예. 안전한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접종하고 안정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자꾸 디테일한 게 부족한 거죠. 처음에는 65세 이상 한다다가 예. 또 65세 이상 불안하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으로 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의료진, 예. 간호사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되는 정부가 무슨 K 방역을 잘했다고 홍보하는 건지 저는 정말 반성해야 되고 정세균 총리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방역은 백신하고 방역은 과학인데 예. 우리는 정치다. 예. 일부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예. 지금 정부부터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의료 현장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는 무슨 걸 내렸냐면 각 병원마다 예. 2주에 한 번씩 그 감염 검사 맡으라고 2주에 한 번씩 맡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예. 그러면 각 병원에 있는 진단 검사 코로나 설비를 병원 직원들 거 돌리다가 일반은 검사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탁상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뭐가 잘못됐는지 총리는 자꾸 국민을 상대로 해서 겁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부터 좀 따져보기 바랍니다. 좀 발언 기회 계속 요청하시는데 박찬환 교수님 그다음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요 순서로 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환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예산 그렇게 많이 쓰고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이미 지급이 됐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예산의 비용은 너무나 작은 액수인데 이거를 왜 못 챙겼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뭐 열정페이입니까? 뭐 이런 지적까지 사실 좀 있어요. 뭔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부분은요. 네, 뭐 정부가 이거는 뼈아픈 실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추경이 예산 편성이 3차례, 4차례인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12월 달에 급작스럽게 3차 유행이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예비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연말에 가서 많은 인원을 또 파견을 받고 그렇죠. 또 채용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187억이 부족했고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400억 넘는 돈을 갖다가 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는 게 1차 확산도 있었고 2, 3차 올 겨울에 그러니까 예. 작년이죠. 작년에 올 겨울에 대유행이 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3차례, 4차례 추경 왜 했냐? 예. 온리 재난지원금 때문에만 했어요. 그럼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예. 소위 말해서 2차, 3차, 4차 유행이 왔을 때 예. 거기에 대한 비상 플랜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예비비로 확보돼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거죠. 또 하나
위험에 맞서는 겁니다. 국민의 그렇죠.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예.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의료진들은. 그러면 그건 헌신이거든요. 그럼 그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평가해주고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예. 다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뭐 아까 열정페이라고 하셨지만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계속 그 열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인건비가 일부지만 지급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예. 국가가 좀 계획성, 그다음에 준비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뼈아픈 실책을 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윤석 전 최고위원. 가끔가다 연예인들 비투라고 하죠. 빚을 예. 안 갚아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그 제보를 하게 된 분 아니면은 그 피해자분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지금까지 뭐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니까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공개하니까 열받더라. 그래가지고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지금 이제 결국 의료진에게 가야 될 180억 정도는 비용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가운데 작년 9월로 놓고 보면요. 예. 정부 여당에서 특히 여당 대표가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전 국민에게 2만 원 핸드폰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지원하겠다는 있었죠. 거. 실제로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7천억 가까이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국민 핸드폰 요금 지원이 2만 원이었는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가격이 20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 백신 살 수 있는 돈으로 전 국민 핸드폰 요금 지원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런 돈 때문에 그건 펑펑 쓰면서 정작 의료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보편적 지급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고 결국에는 이게 그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니면 실제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예. 말했듯이 백신 살 돈으로 핸드폰 요금 준 다음에 결국엔 백신을 안 사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안 산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야당이 또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유를 배하면 중에 아까 저희가 자료 화면 본 것 중에 저는 약간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백신을 도입했고 그렇죠. 수송 작전을 해가지고 다 접종을 했습니다. 좀 상당수 많이 맞고 있죠, 이미.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80% 맞았는데요.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저런 수송 작전을 할 때 국가가 관여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페덱스나 UPS, DHL 같은 회사들이 배송하는 그냥 평소 배송하는 모습 그대로 배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 어떻게 꼭 보호해야 될 물질이 있으면요. 그걸 트럭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현금 수송 차량이 이 안에 현금 수십억이 들어있습니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면은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군사 경찰에다가 무슨 뭐 경찰 특공제까지 투입할 정도로 예. 뭘 우려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무장 세력이 백신 탈취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 백신이 가득 있습니다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부터가 무슨 쇼를 하려는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진짜 그 지키고 싶은 물질이라 그러면은 예. 보안, 은밀성이 최고입니다. 근데 저기다 지금 자료화면 나가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이 차에 다 갖고 있습니다라고 막 홍보하면서 도로를 달리는 게 이게 약간 일반적인 상승에서 보안 수송하는 것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어렵게 구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튼 어제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윤석 전 최고위원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백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의료진의 임금과 관련된 내용 꽤 좀 며칠 동안 좀 이슈가 됐죠. 그래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패널분들께서 쓴소리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